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 내 삶의 기록 운동은 일종의 기록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이 분야의 대표적인 NGO 대표를 지금 또 맡고 계신 송종훈 대표님을 모시고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한가위 이제 추석 연휴쯤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장소는 172G 갤러리 광화문 5호선역 청사 내에 있고요. 그 갤러리 대표님이 한가위 분위기로 이렇게 장소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가지고서 이 그림도 한가위 분위기가 나는 그림을 뒤에 두고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송종훈 대표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종훈 대표님은 다소 생소하실 텐데 이따가 뭐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무슨 활동인지 아시겠지만은 근대 뉴스를 번역하는, 우리나라 근대 뉴스를 현대인들에게 번역해서 제공하는 그런 번역 운동가로 좀 활동 중이시고요. 100년 전쯤에 우리 신문들에 실렸던 어려운 글들을 번역해 갖고 이렇게 좀 제공하시고요. 최근에 일제 강점기 시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들과 그다음에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당시에 신문에 실렸던 우리 민초들, 일반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삶의 기록들을 잘 번역해 갖고 알기 쉽게 이렇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지만은 힘도 들고 이런 운동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것도 주로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이거를 좀 하고 계신지 이런 말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직접 인사 먼저 좀 해 주시죠. 앞에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근대뉴스라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인터뷰 질문안들이 있는데요. 요 안을 가지고 여쭤보는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 명함 보면은 19세기 발전소라는 이제 거기 대표님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근대 뉴스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 19세기 발전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당연히 근대 뉴스, 인터넷 신문 이거는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저희 19세기 발전소는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인데 19세기 발전소라고 굳이 이름을 지은 거는 1800년대 말 대한제국이 건국했을 때부터 이때 일제에 의해서 구군은 다 했고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 망했고, 그 1910년 합병될 때까지의 물론 과정은 있지만, 그래서 19세기 발전소라고 한 게 1900년대 말부터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우리가 왜 망했고 이런 거는 세계적인 조류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19세기에 1800년대 말부터의 기록을 저희가 찾아서 한번 세상에 밝혀보자. 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내용이 너무 한자가 많고 한자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있어도 일반 사람이 지금 거의 읽지를 못하니까 결국 읽지 못하는 거를 누군가가 밝혀줘야 되는데 안 밝히는 것도 은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거를 안 밝히는 것 또한 은폐니까 필요한 것만 밝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거창한 담론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동아일보도 나오고, 근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내내 나온 신문은 매일신보라는 총독부 기관지거든요. 근데 그 기관지가 물론 지금 이제 서울신문이 됐는데 그 신문에서 주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중에 또 꼭
일제에서 고통받고 이런 것 말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끼리 어떻게 도우면서 살았고 뭐 이런 얘기들 무슨 일 때문에 웃고 무슨 일 때문에 웃었나 이런 것들을 아마 쭉 날짜별로 36년치를 기록해 놓으면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은 남들이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젊은 친구들 보고 뭐 할 수도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이 딱 하기에 지금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체는 이제 인터넷 매체로 해서 4년이 좀 넘었는데 인터넷 신문으로 해서 매일매일 번역한 것들을 100년 전 오늘의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제별로 책을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대문 형무소하고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의 기사만 다 찾아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93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분들의 행적이 있고 그런 작업하고 의열단이라는 게 어쨌든 뭐 평가는 뭐 다양하지만 가장 극렬했던 가장 극렬했던 단체 항일 투쟁 단체이면 틀림없으니 그분들에 대한 기록이 신문에 나온 것만 저희들 주관을 붙인 건 하나도 없고 신문에 나온 것만 해보니까 거기도 415명 정도의 신문 기록이 나오길래 그것도 이제 다 번역해서 책자로 냈고 그다음에 손기정 선수가 다녔던 양정고등학교의 동문회하고 손잡고 일제강점기 때 양정고등학교에 대한 기록만 다 찾아서 책 냈고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에 1920년대에 신문에 난 자료들을 찾아서 책도 내고 뭐 책으로 낸 것도 있고 그거를 사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주제별로 책을 낸 것도 있지만 지금은 주로 이제 전념하는 게 매일매일 그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그런 거를 하루에 한 30곡지 정도 기준해서 제 나름대로 몇 명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꾸준해서 인터넷 신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간단한 이제 근대뉴스 번역하시는 일만이 아니고 지금 어떤 그 사료가 될 만한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정리하시는 일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100년 전쯤의 신문들 우리가 사실은 뭐 흥미로 가끔 언론에 그때 뉴스들을 이렇게 뭐 보여주거나 이제 번역이죠. 현대 어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 기사들 중에서 어떻게 이 기사들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들을 어떻게 번역을 해갖고 어떻게 이제 내보내게 됐다. 그래서 좀 그 사례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훨씬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1920년에 발간돼서 40년에 폐간된 조선동아일보는 나름대로 뭐 자체적으로 했던 다른 기관에서 해줬던 번역은 돼 있습니다. 번역은 다 돼 있는데 그건 누구나 지금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번역을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에서는 조금 아주 만족스럽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매체는 연변에서 해오고 또 번역하는 나름대로의 신문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번역할 때 조금 관여를 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하는 거는 신문의 원본은 물론 조선노화도 매일 보지만 매일신보라는 총독부 기관지는 그 보훈처 산하의 공훈전자 사료관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그 원문은 스캔해서 다 떠 있어요. 번역본은 없죠. 날짜별로 물론 이제 중간에 원본이 손실된 거는 없지만 대부분은 웬만한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문을 보고 그날치에 해당되는 세계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일반적인 것도 있고 국제나 뭐 국제정치 뭐 이런 거는 뭐 아직은 말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게 백성들의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들 뭐 수도요금이 올랐다든지 뭐 전철이 뚫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부를 한 사람들의 얘기가 거의 매일 서너 꼭지씩 나옵니다. 그때는 심지어는 뭐 간도의 동흥중학교라고 거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교포들이 한국에 내지죠. 조선 내지에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나눠줘가지고 기부를 받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요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9월 1일이 올해가 101년 되죠. 관동 대지진을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선 동포가 죽었고 그 추도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말로만 듣던 이제 제목만 알던 거잖아요. 관동 대지진 때 조선 동포가 독약에 우물에 독약을 탔다 그래서 뭐 자경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됐다. 근데 신문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지진이 나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들, 돌아오는 노동자들 얘기도 쫙 나오고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제가 되게 관심이 있었던 자료는 그 신한림보라는 신문이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는 그거는 1907년부터인가 해서 1945년까지 원본이 있는데 주간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이 만든 주간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순 한글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한글로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 차라리 한자로 써주면 아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당시 뭐 거기서 특파원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주로 상해 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신문을 낸 것 같은데 보니까 한국에 발표를 못하던 좀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 찾는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멕시코 교포가 사람을 찾는데 아니면 6년 전에 멕시코로 떠난 우리 아들이 6년간 소식이 지금 없는데 멕시코 그때 당시에 묵서가라고 한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아들이 간지 6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 좀 소식을 알려주면 뭐 후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어쨌든 보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단편적인 아니면 역사책에서 배웠던 단편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았다. 그거는 뭐 하는 말이죠. 아주 정치적인 수사인데 보니까 정말로 구체적으로 누가 학교를 세울 때 얼마씩 낸 게 금액별로 사람이 쫙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시절이 세상이 뭐 안 어려웠던 시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태평성대는 거의 없던 건데 그 와중에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견디신 분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 그때 일제강점기를 스스로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은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아주 어떨 때는 되게 저 혼자만 뿌듯한 거 뭐냐면 제가 뭐 전공은 건대 축산과를 나와서 축산을 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자를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거 그다음에 78년도 대학교 갈 때 타자를 배웠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타자명 생활을 했고 그 학교에 복학하니까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타자를 치는 일을 거의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웬만하면 혼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름대로 갖춰서 어떨 때는 하면서도 저 혼자 웃죠. 뭐냐면 야 이거 나 아니면 언너만 1시간 걸릴 텐데 나는 이거 10분 만에 했네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작업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원판을 보고 왜냐면 그거 원판은 뭐 제가 개인들이 소장할 만한 것들이 아니니까 원문을 보고 그걸 제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따내서 번역을 하고 번역한 걸 다시 인터넷 신문 쪽으로 업로드 시키고 그런 작업들이죠 과정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아까 해주신 걸 들으면은 저런 내용을 보려면은 어디를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아마 이제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이버에 근대 뉴스 치면은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네이버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요. 네이버가 뉴스 제휴가 지금 중단된 지가 한 1년 되는 바람에 그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그냥 근대 뉴스 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소개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역사적 사실들만 지금 이제 회자되고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뭐 희노애락 또는 일상사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을 텐데 그거를 사실을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서 현대어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일체 어떤 개념이나 뭐 사상을 넣는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내 삶의 기록 운동 잠깐 홍보를 하면은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그 원칙대로 당대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올리는 기록들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 기록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몇십 년 또는 뭐 100년 후에 남는다면은 좋은 그런 그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록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저희도 이제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님 모실 때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정신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상적인 기록들을 이제 말씀 아까 몇 개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가 상당히 뭐 저도 막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본 그 기억들 속에서 보면 이렇게 혼잡스럽고 이렇게 그 뭐랄까 어려운 세상이 있었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서로 주의 주장이 이렇게 난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100년 전 이제 뉴스 사실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시면서 오늘날에 비춰서 조금 뭐 남는 어떤 기록들 또는 좀 느끼시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안 믿기는 일 있잖아요. 지금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보면 1922년 4월 5일 신문에 보면 부산하고 경성이죠, 그 당시 마라톤 대회가 열려요. 일본 사람 하나는 한 명씩 뛰어요. 그 부산에서 일본 사람이 경성을 향해서 뛰고, 한 사람은 현재요라는 분인데 기자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은 경성에서 부산을 향해서 뛰어가지고 누가 빨리 도착하나 시합을 해요. 근데 그 기사가 며칠에 걸쳐서 쫙 나오는데 보면 그 거리가 284마일로 나와 있으니까 대충 457km를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중계차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5일 5시간 20분 만에 그 한국 선수가 부산에 먼저 도착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뭐가 힘들었냐 그랬더니 버선이 찢어져서 모래가 자꾸 들어와서 힘들었다. 운동화가 없었구나. 운동화 없이 뛴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은 옛날에 연희전문학교에서 열렸던 중등학교 육상대회를 보고 기자가 쓴 글에도 그게 나와요. 오늘 우승한 선수는 기량의 차이가 아니고 운동화를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에 달렸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되게 제가 지금도 의아한 게 혼자서 달린 것 같아요. 누가 따라다니면서 달렸을 리는 없고, 밥은 어떻게 뭐 알아서 뭐 얻어먹던지 뭘 해보는 것 같은데, 5시간, 그러니까 5일 5시간 만에 서울서 부산을 뛰어갔다. 주로 철길가 쪽으로 많이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겁났을 때가 기차가 올 때 하고, 신문에 기사에 처음에 이제 놀라게 돈네루를 통과할 때, 돈네루? 이게 뭐야? 그랬더니 터널을 이제 일본 발음으로 돈네루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그 얘기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DNA가 지금 사람하고 좀, 우리나라 꼭 지금 사람뿐 아니라 뭔가 DNA 자체가 좀 강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1933년 9월 달에 보면 조선 일주 마라톤이라는 게 열려요. 조선을 일주하는 거예요. 코스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뭐 바닷가 쪽을 따라서 달리는지, 그래서 며칠 동안 달리냐면 53일 동안 4명이 교대로 가면서 달려요. 53일. 그래서 그냥 7,000리를 달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7,000리면 도대체 2,800km인데, 아니 50며칠을 이렇게 4명이 교대로 달려도 그렇지 그걸 달린다는 자체가 지금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언젠가 꿈은 많이 꾸죠. 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통일이 돼야겠죠. 나도 되면 그런 대회가 한번 다시 열려봤으면 하는 거죠. 또 이제 하다 보면 뭐 어떤 희한한 그 자꾸 구체성이 드러나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한테나 순사들한테 차별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제시대니까 당연히 뭐 군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백성이 우리뿐 아니라 뭐 동남아 다 차별을 받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어떤 모양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큰 담론에서 말고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슨 학교 기공식 교실이죠. 그러니까 교사를 새로 줘서 준공식을 갔더니 거기 뭐 일본 교장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가면 끝나고 예를 들면 떡이 남았는데 일본 애들한테는 그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점심 먹는 것도 1인당 100원짜리를 주면 한국 사람은 20원짜리 주고 뭐 떡을 2개 나눠주면 1개만 주고 이런 거를 근데 굉장히 차별로 느끼는 백성들이 그런 기사들 어디에 가도 그런 것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보면 조금 이제 화도 물론 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성 있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는 후학들한테 역사도 무조건 뭐 잊어버려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도 못 다녔고 뭐 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냥 차별받고 힘들었다고만 얘기하면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 저도 뭐 일제시대를 안 겪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으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빙의 같은 게 약간 된 느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소비에트 그 당시만 노소화죠. 거기에 이제 그 계급 투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워낙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당연히 나왔고 일본 더 심했고 근데 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는 거를 이해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뭐 형태만 다르지 어느 역사를 봐도 그런 거는 서로의 갈등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과연 뭘 배울 거냐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안 그래 그 당시 일제시대니까 그랬다고 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노동 문제라든 것 근데 지금도 있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탄압 뭐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 천자문이나 고사성어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 스스로도 저한테도 하죠. 저는 아직도 뭐 이 나이에 담배도 피우고 있는데 가끔 목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보면 방법은 끊는 게 최선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고사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부조 출신이라고 해서 솥이 펄펄 끓고 있는데 물이 끓고 있을 때 이거를 물을 식히려면 방법이 뭐냐? 위에다 찬물을 더 갖다 부으면 물론 식죠. 그런데 밑에 있는 땔감을 빼지 않고 물을 갖다 부어봐야 시간 지나면 다시 끓는 거다. 근본은 땔감을 빼는 거다. 이런 고사인데 중국 고사긴 한데 어찌됐든 하면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게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거는 뭐 유사이래로 마찬가지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힘들었던 모습을 좀 힘이 안 들었던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힘들었었구나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느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서 그리고 또 보람된 일도 가끔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기부한 사람들 얘기는 길을 쓰고 번역을 좀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떨 때는 학교가 수혜가 들었거나 뭐 학교를 짓는데 돈을 내면 150명 정도 대충 보니까 150분의 이름하고 금액이 나오는데 한자로만 돼 있고 띄어쓰기가 없어요. 뭐 누구누구 나오다가 각 10원 쭉 나오다가 각 5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 이제 어쨌든 한글을 써주고 뒤에 한자를 써줘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름이 2자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중간에 누구 전화 받으면 전화 받고 보면 어디를 번역했나를 모를 정도로 한자만 빽빽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새는 이제 표를 만들어서 가독성이 좋게 그래서 한 번은 대충분이 150명인데 이거를 꼭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니 이름을 바꾼다는 게 한자 이름 바꾸는 건 왜냐면 이름에는 특이한 한자를 쓰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일상적인 게 아니고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하루는 모래내 사무실에 있을 때 야 그래도 저분들 이름을 이렇게 한번 쳐주면 저분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막걸리 반병 먹고 에이 하자 그래서 이제 두다당 치고 나서 표를 만들고 나면 혼자서 뿌듯한 거 있잖아요. 우와 큰일 했네.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거 하면 주위에서 물어보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손녀가 감기 2번 걸리고 1번 걸릴지 누가 아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러면서 전화를 한 3분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기부했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주소나 이런 게 한자 이름이 정확. 3분이 전화 찾아 고맙다고 점심 사겠다고. 아무도 안 왔어요. 나갔는데 어찌됐든 찾았다는 기록이 사실 나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럴 땐 보람도 좀 느끼고.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1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물론 일제 강점기 역사가 대부분이었던 시기를 우리가 거쳤지만 또 이제 팔도강산을 자유롭게 뛰어서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주유하고 했던 이제 기록들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돼 있어갖고 서로 못 다니는 이제 이런 건데 어때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실감할 수도 없고 지금 분단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 못하는 세대가 이미 이제 상당히 지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가 팔도강산 남북을 자유롭게 어떻게 드나들고 뭐 소풍도 뭐 멀리 가고 했다고 수학여행도 네,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좀 해주시죠. 보통 보면 이제 가을에 수학여행을 가면 부산에서 뭐 금강산도 가고 평양이나 신의주에서 그 남쪽으로 수학여행 온 기사도 당연히 있고 그러면서 재밌는 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제가 길을 쓰고 번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부한 사람들하고 수학여행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여자 고등보통학교 진명여고 지금의 그렇죠. 숙명, 배화, 이화, 뭐 정신 이게 있는데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그 당시 5년제로 아마 중고등학교 합쳐서 4학년이 되면 지금 고2쯤 되겠죠. 10일 예정으로 전부 다 금강산으로 수학 여행 가는 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금강산을 젊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표현할 거냐. 제 어머니의 어머니가 너네 할머니가 여고생 때 수학여행 가던 우리 땅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 일주 마라톤 대회도 열리고 수학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또 기차 자체가 보면은 부산에서 봉천 지금의 심양이죠 중국 거기까지 가는 게 뭐 특급 열차가 생기고 심대칸이 생겼다. 그리고 그 신문에 보면 안동현이라는 게 이제 자주 나오는데 안동현이 이제 지금의 중국 단동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그냥 무시로들 왔다 갔다들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 이게 제 순전히 제 가설인데 제가 호랑이나 늑대에 관한 기사만을 다 찾아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아직 출판은 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번 궁금해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점을 찍어봤어요. 이 나타난 데를 환경도 뭐 그러니까 제주도 빼고 부산 동네 온천장서부터 환경부터 저 회령까지 평안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다 호랑이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저 한경남도에 나타났던 그 호랑이가 아마 3일 후에 강원도에 나타난 그 호랑이 아닐까? 그리고 그 호랑이가 분명히 충청도로 왔다가 뭐 전라도로 왔다가 부산으로 갔을 거야. 분단이 없던 시절에 호랑이는 자유로웠다. 이런 거를 한번 그런 걸 통해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수학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했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이 이제 분단 자꾸 그러는데 그런 얘기 빼고 원래 하나였던 시절의 얘기 그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의 네 모습,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비교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건 결국 싸움뿐이 안 나는 거니까 그 이전 얘기를 좀 같이 해보자. 불과 100년 전 아니 뭐 광복된 게 뭐 100년 아니니까 안 됐으니까 그 전 얘기를 같이 살았던 시대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무슨 어떤 주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사실 그대로 왜냐면 저는 뭐 더 이상 붙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게 신문에 난 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 일이고 그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찌 보면 몽상이죠. 저도 몽상가의 일종인데 하는데
그 전국 일주 마라톤을 자동차로라도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고 뭐 금강산, 백두산 뭐 이런 거도 수학여행을 갔던지를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그때만 해도 기차가 다 갔었으니까. 그 근대 뉴스 이렇게 번역하신 그 뭐 사료들을 들고 그 시절 그런 시간이 온다면은 이제 뭐 역사 해설을 하셔도 그러니까 뭐 유영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납작에 쓴 것처럼 그때 나온 뉴스를 가지고 여기가 여기였어. 이게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료로서 제가 만드는 것 뿐이지. 그리고 저는 텍스트만 번역하는 거라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건가는 고민이에요. 뭐냐면 그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앱툰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카드뉴스 만화로라든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초 텍스트만 번역하는 게 저희 일이고 그래서 뭐 그 내 삶의 기록 운동 저희가 할 때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유럽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겪기 전까지 뭐 사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 많아서 주로 영화나 스토리들 보면 그때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잘 살게 된 이후는 사실은 뭐 뻔하고 비슷비슷하니까 최근에 몇십 년 동안은 이렇다 할 스토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그래서 이 스토리들을 잘 정리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인류의 어떤 그런 인문 지략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응원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남한만의 역사가 아니고 대표님이 하시는 근데 100년 전 시간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어서 붙여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난 100년 또는 100여 년의 역사가 뭐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다시 해볼 만한 그런 스토리 텔링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혼자 주로 하셨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한자를 아까 지나치듯이 우연히 배웠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 한자를 터득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걸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치기에는 뭐 왜 한자를 그렇게 배우셨는지 혹시 집안에 한학을 하셨던 뭐 그런 전통이 있으셨던 건지 그 최근에 천자문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천자문을 공부하게 된 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제 이름 석자만 썼었어요. 한자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제가 하나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인생이 뜻대로 되셨습니까? 인생이 원래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그 원래 제가 건대 축산과가 그 당시만 해도 나름대로 유명했는데 거기를 가게 된 거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아르헨티나 좀 이민 가서 살고 싶은 생각에 갔었는데 이제 5.18도 나고 집안에 이제 어른이 또 그런 데 관련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뜻대로 안 돼서 못 가고 여러 가지 직업을 뭐 동신, 보험, 뭐 무역, 오퍼성도 해보고 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이제 집에 아직도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모시고 사는데 집에 있으면은 어머니 자꾸 걱정을 하잖아요. 집을 안 나가 남자애가 밖에 안 나가면 뭔 일 있냐 뭐 이러니까 일단은 집은 나와야지. 근데 나와서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는 도서관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몇 달은 이런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한 두세 달을 잘 보내려고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소설도 지겨워지고 그러면 뭘 책을 볼까 하다 한자로 된 책을 보면 한 권 가지고 오래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딱 눈에 마침 띈 게 천자문이라는 책이 띄었어요. 눈에. 한참 딱 생각해요. 천자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코미디 프로에서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책
초학자가 입문서로 배우는 책처럼 알려진 게 천자문인데 내용을 이제 딱 보니까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굉장히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초학자한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제가 고양시 사니까 지금도 고양시에 있는 몇 군데 도서관을 다니면서 천자문에 관한 책들을 전부 다 빌려서 한번 쫙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정말 어렵고 방대하고 그 흥미가 갑자기 생겨서 어느 날 이제 서울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요만한 수첩에 아래 위에 여백에다 천자문을 한번 써봤어요. 네 자씩 써가지고 중얼중얼 심심하니까 전철에서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한 반년 지났나? 외워지는 거야. 어느 날 천자문이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제 미친 척하고 술 먹고 저녁에 술 먹은 날 써봤어요. 써보니까 100자 정도 써주다가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니까 어느 날 안 보고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 하루에 한 200자 정도를 매일 쓰다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정리를 해야 이제 책에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타자병 출신인 게 도움이 엄청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원당 도서관이라는 데서 이제 주말에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 담당하는 분이 맨날 일단 한자만 정리하고 있으니까 뭐요? 그러길래 천자문이란 겁니다. 그러면 강의 한번 안 해보겠냐고. 천자문을 강의 이게 맥힐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걱정이 되는데 해보재. 그래서 프랑카드를 붙여놨는데 첫날 인터넷으로 25명이 접수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고양시 원당도서관에서 2010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첫날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왜냐면 천자문을 가르친다고 해서 ABCD나 한자 기초를 가르치는 줄 알고 왔는데 책이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차라리 급수 시험을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교양 강좌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끼리 그냥 공부하다가 어떻게 호응이 좋아서 고양시 도서관에서 한 8년 정도 고사성어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소개로 강연을 고사성어 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못하다가 광화문이 사실은 조선시대에 최대 정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살았던 초창기에 살았던 데가 경복궁인데 그 정문이 광화문이고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은 있지만 조선 백성실록은 없지 않습니까? 광화문 한복판에 왕이 사는 궁전 앞에 우리가 여기서 하늘천 따지를 외쳐보자. 그래 원래 만든 책은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800페이지 정도 20년 공부해서 이만한 책인데 그거는 1년에 뛰는 거고 이제 올해는 4달 동안 광화문에서 일단 소리만 고고의 성만 울리자 그래서 요약해서 최근에 250페이지짜리로 이렇게 잠깐 이제 슬쩍 봤는데요. 이 책인데 보는 사람은 사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뭐 이게 우스개에서 이렇게 하늘천 따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보니까 이거 상당히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 이 촬영 장소가 광화문 5호선 역사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가 1727 갤러리인데요. 여기서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6시 반에 하고 계시고 아마도 호응이 계속 있으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한자 강의, 천자문 강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자 교육은 원래 뭐 집안에 뭐 이 한학을 하셨던 건 아니고 그런 그 성장 이후에 우연한 계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잠깐 뭐 아르헨티나로 거기 물론 축산이 유명하니까 세계적인 축산 국가니까 이민 가시려고 근데 그 젊은 어린 나이죠. 어떻게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건대 축산업가가 물론 유명한데 축산으로 아르헨티나 이민 가겠다라고 한 그 계획 자체가 제가 얼핏 들어도 이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1977년도가 제가 고3 때인데 8월달 신문인가 기억하기로 신문을 찾아보시면 일간지마다 다 그게 나와요. 정부에서 아르헨티나 땅 3천만 평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60가구 농업 이민을 보내는 게 확정된 기사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야 그래
저 지도를 그 당시만 해도 뭐 해외 여행이라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기도 하고 세계 지도를 놓고 저 넓은 땅에 가서 말 타고 소 키우는 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마침 보니 건대축산과가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 해외 농업 실습을 보내준다. 그럼 해외 나갈 게 여기뿐이 없다. 근데 집에 사실은 뭐 농사 짓는 분도 안 계시곤 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어쨌든 거기 갔는데, 그게 땅을 잘못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조사를 국회의원들이 갑니다. 79년도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LA인가 뉴욕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달에 국정조사 갔다가 아르헨티나를 가야 되는데 그만 이제 11.6이 나는 바람에 철수했고 흐지부지 묻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기들이 84년도에 8명 갔습니다. 갔습니다. 결국 갔고 그 친구들은. 근데 제가 못 간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정사도 있지만 비겁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먼 땅인데 40년 전에 거기 간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장남인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이 아르헨티나를 그 기사를 보고 그랬다는 자체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긴 하지만 바위에 걸려서는 안 넘어지듯이 어떤 사소한 계기들에 의해서 인생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자 공부한 것도 지금 하는 일에 보면 굉장히 천자문을 만난 것도 안 그러면 지금 사실 번역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몇 개 있었죠. 어머니 모시고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아주 친한 분들 가끔 이거 하면 밥이 나오냐 이거 왜 하냐 뭐 이런 불평이나 지적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가족들은 지금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 거 처음서부터 많은 이제 지지를 하셨는지 주변에서는 뭐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들 생각들 하세요? 다들 이제 훌륭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말이 그런데 뭘 먹고 사느냐. 이거 처음에 만들 때 후원이라고 광고 인터넷 신문이니까 또 선배가 하는 일이라고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지금 뭐 구독자도 몇 명 안 되지만 끊임없이 실어주는 그 고마운 후배 한 분이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현철호 후배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어떻게 먹고 살고 걱정을 하시면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저기서 산골 달빛이 비치는 저 시냇물이 절절절 겨울에도 안 마르고 흐르는 시냇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립성이니까 독립성이랄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돈이냐?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또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근데 분명히 그렇게 사람이 항상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친구한테 진짜 참으로 고맙죠. 어쨌든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을 줄 건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다. 어떻게 견뎠냐도 사실 교훈 아니에요. 힘들었을 때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냐,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또 못된 짓을 했냐, 이것도 교훈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조금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100년 전 기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대적인 이제 말투, 어투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해서 고쳐서 지금 이렇게 전달하시지만 지금 남기고 계신 이 자료도 결국은 몇십 년 후 또 100년 후에 보면 또 다른 당시에 이제 기록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어떤 의미를 두고 이 기록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지금 당장 하나하나 뭐 의미가 당연히 있겠지만 나중에 기록으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해 가실 생각이 있는지 뭐 특별하게 뭐 뜻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좀? 뭐 사실은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뭉뚱그렸던 역사, 그러니까 담론에서 이랬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나빴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그래야 구체적이어야 사실은 더 실감이 와닿고 그래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게 일제시대가 다시 오라는 그걸 막자는 얘기는 아니고 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시절이 아닌 지금에서도 이 갈등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쪽은 가진 편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가지라고 갈등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뺏으려고 하는 갈등인데 그 시대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 구체적인 기록들이 기억을 계속 해야.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몇 달 됐나요? 어떤 경기도 무슨 시에서 명예전당이라는 걸 운영하겠다.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쫙 이렇게 시청 어딘가에 써놓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데다가 저는 100년 전에도 니네 동네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 학교 하려고 이런 낸 사람, 오원 낸 사람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부의 역사를 사실은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저는 야 지금부터가 아니고 100년 전부터다 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독립운동가 몇 분이나 아세요? 5분뿐이 모르시죠. 저도 5명 알아요. 안중근 의사주고. 아,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 예, 그런데 사실은 동아일보에 나온 그 서대문 형무소하고 관련된 독립운동가 기사만 쫙 추리다 보니까 1093명이 나오더라고요. 행적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름이라도 어디다 적어서 각 학교 벽에다 조그맣게 붙여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독립운동을 하지. 이거는 간도에서도 끌려오고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알게 됐던 건 뭐냐면 독립운동가가 우리가 알면은 어떤 분은 무슨 운동을 했다 이건데 가족 얘기들이 나온 게 많아요. 사실 어찌 보면 아까도 저한테도 질문이 너는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마찬가지로 더 힘들었던 건데 그런 게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마 저랬을까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고 해서 카드뉴스로 젊은 친구하고 한번 작업해보니 3분짜리 작업을 해봤는데 하면서 되게 재밌던 게 용어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의열단 누가 잡혀갔는데 아들이 학교를 이제 아버지가 잡혀가는 바람에 아들이 일진옥이라는 식당에서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학교를 다니고 막내는 학교도 못 가고 아빠 보고 싶다고 근데 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시오. 근데 젊은 친구는 싱크대에서 그렸다는 걸 싱크대는 아닌 것 같은데 부뚜막 아니었을까? 부뚜막이 뭐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려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제가 만든 거에 대한 고민은 이거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바꿔야 젊은 친구들한테 쉽게 접근이 될까? 어려운 뭐 우천시 써가면서 애들은 뭔 소린지도 모르는 얘기를 저는 어차피 텍스트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는 만들어내는 걸로 바쁜데 이거를 누군가가 젊은 친구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매체죠. 결국은 이제 뭐 인터넷 시대니까 그런 쪽으로 뭐 해줬으면 유튜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 매체를 바꿔서 해줬으면 더 좋겠다. 그래야 저도 번역하는 보람도 더 많은 사실을 좀 알아서 그러면 어쩌라고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는 힘들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그 폭이 좀 줄어들었고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하면서 행복해졌으면 그런 게 이제 최종적인 꿈이죠. 남아있는 꿈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어쨌든 뭐 근대 뉴스에 번역하시는 이 일도 이 일은 전체적으로 남은 인생 동안 또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 포함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큰 자금이 없으니까 소소하게 몇 명이 조금씩 하면서 하루에 한 30개 정도 당일치 그러니까 하루치 정도의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4년치를 해놨습니다.
일제 36년이니까 32년만 더 하면 저희 후원해주는 그분도 32년 동안 열심히 살아계시고 저도 열심히 살아있으면 36년을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이런 거 말고 누가 좋은 뜻이 있어서 기부를 하면 나이 든 사람들하고 한 10명, 15명이 같이 한 5년 정도 해서 36년치는 마무리를 좀 해놓자. 그리고 그 중에 멤버 중에 20대 대학생 정도나 뭐 대학생을 졸업했더라도 5명 정도는 키워보고 싶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가 신문이 끝나도 그 다음 것도 지금 사람들한테 어렵기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최근에 뭐 정부 기관에서 1950년에 문서를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름이나 뭐 주소 이런 게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한자를 모르는 저희 세대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런 기록이 정부 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도 보면 100년 넘은 학교 학적부 다 한자고 그 다음에 군대도 마찬가지고 군 기록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을 뭐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어떤 오래된 공사들 농어촌 공사 이런 데뭐 100년 넘었는데 되는데 그런 데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다 손으로 쓴 한자어인데 그다음에 행정부의 주민등록증 물론 전산화됐지만 아직도 보면 옛날 기록 가지고선 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제적등 본 한자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띠동을 부리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겼을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다르게 쓸 수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게 많으니까 사실은 큰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왜냐면 문서는 뭐 만들어진 거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걸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젊은 친구들을 키우려면 5년, 10년 후에 그 친구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하나의 떳떳한 직업으로서 살 수 있는 뭔가에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하고 또 그 친구들이 그럴 수 있게끔 새로운 뭐 길이죠. 번역할 수 있는 문서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고전 번역원도 있고 국학진흥원도 있고 그건 이제 조선시대 문집이나 이런 걸 번역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런 쪽에 일을 좀 해줄 수 있으면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경험치가 많이 좌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천자문을 아까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워서 썼는데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몇 번 썼게요? 몇 번 썼을 것 같습니까? 외워서 천자문. 1000번 쓰셨어요? 1134번 비싸게 110몇만 자인데 사실 그걸 뭐 써봐야 사람들은 쓰면 다들 똑같은 얘기죠. 이거 팔립니까?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취미로 그냥 쓰는 건데 써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천자문을 쓰면서도 여기 선생님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제가 원장님 청구했는데 그냥 노트에 안 쓰는 것도 있지만 A4나 A3에 태극문의까지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정성인데 그게 뭐 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 다 쓰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래서 인생을 정성껏 살아야 된다는 걸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 천자문 강의가 광화문 서당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줬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통해서 천자문에서 조금이라도 인생이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하는 거죠. 지금 힘든 건 누구나 힘든 거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도 조금 더 힘 안 들게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고전 공부라고 생각해요. 꼭 천자문뿐 아니라 어떤 고전이든. 왜냐하면 고전에는 옛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옛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래서 실패했고 이래서 성공했고 뭐 후회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인생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걸 느끼는 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천자문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구나 이 광화문에 왔다는 자체가 그게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것도 있고 말씀하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 적정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조선 왕조 실록은 있어도 조선 백성 실록이 없지 않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반 백성들 민초들의 삶을 다시
복원해내는 거죠. 그 잊혀져 있던 또는 사장돼 있던 그 기록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뭐 원대한 사실 작업인데 이거를 거의 개인이나 몇 분이 하신다라는 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뭐 이 길에서 또 많은 보람도 느끼시지만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견뎌내시는 것 자체가 또 저희들한테 또 좋은 또 교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할 거는 한다라는 이제 그런 또 메시지를 또 오늘 얻었습니다. 오늘 저 한가위 지음에서 우리 이 갤러리 에서 아주 그냥 그 좋은 한가위풍의 그런 그 세트를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송정훈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